자, 간다. 자, 여기 이제 르상용액이라는 말이 있죠. 르상용액. 뭐, 이 르상용액 이것도 막 정의하면 막 한가득이긴 한데 뭐 이상용액이 안다고 치고. 자, 그럼 이제 르상용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무슨 법칙? 라우레 법칙. 라우레 법칙. 자, 그럼 이제 라우레 법칙 관련해서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모델링. 자, 라우레 법칙을 적용할 모델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라우레 법칙을 얘기를 할 때, 라우레 법칙을 얘기할 때, 우선 등온 조건. 온도가 변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치, 호이치, 호이치. 자, 여기 순물질 액체가 있습니다. 순물질 A. 그래서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액체니까 뭐도 가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증기로 증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외부 압력이 봤더니 PA 백설표야. 그래서 어떤 정해진 등온 조건에서 이 정도 압력을 줬더니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할 수 있더라.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때 준이야? 이게 뭐예요? 뭐 순수 뭐 이렇게 바로 증기압이요. 증기압. 원래는 외부 압력이었겠죠. 외부 압력인데 그 외부 압력을 이만큼 줬더니 이 상태가 변형 없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도 얘랑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요. 내부 압력도 같아졌다는 얘기겠죠. 내부 압력이랑 같아졌으니까 내부 압력 크기가 얘랑 같고 증기가 있을 때 압력이니까 증기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들어있는 순수한 A의 증기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이제 백설표 표시 이게 뭘 의미한다? 퓨어. 앞으로 퓨어한 물질에다가 저렇게 백설표 이렇게 쓸게요. 그죠? 자, 이런 순수한 타입의 물질을 한가득 더 준비합니다. 자, 이때는 A 말고 B라 합시다. 그러면 B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PB 백설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을 섞어요. 자, 섞었더니 용액이 잘 만들어졌다 라고 칩시다. 그래서 A하고 B는 섞이는데 무리 없이 잘잘잘 섞여 있다고 치죠. 그럼 쫙 섞이면 이때 A하고 B가 섞인 채로 리퀴드, 그리고 A하고 B가 섞인 채로 가스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때 짜잔, 지금 두고 있는 P 이걸 뭐라 할 거냐? 얘는 용액 전체의 증기압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용액 전체의 증기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를 하나 가정할 거냐면 PA와 PB를 각각 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A, PB는 뭘 얘기하는 거냐? 각 성분의 부분 증기압이다.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A도 액체고 B도 액체 섞여 있죠.
그럼 A도 일부 증발할 거고 B도 일부 증발할 거니까 A에 의한 부분합이 있을 거고 B에 의한 부분합이 있을 거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각각을 PA, PB라고 합시다. 이때 무슨 표시가 떨어져 있어요? 무슨 표시가 없어요? 백설표 표시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퓨어예요, 호남물이에요. 호남물이니까 백설표는 없어졌고. 자, 그러면 압력 평형을 이뤘다면 단순한 이제 뭐냐면은 계산을 통해 PA에다가 PB를 더한 건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용액 전체의 증기압이 될 거고요. 됐죠, 됐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라울의 법칙이란 뭐냐? 첫 번째 1. 부분 증기압 표현. 바로 PA가 PA 백설표 XA, PB가 PB 백설표 XB. 자, 우선 쓰시고 자, 여기 언급하지 않은 물리량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XA. 자, 앞으로 X는 뭘 의미하냐면 액체 상태에서의 모르브률을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뭐를 하나 가정해도 좋으냐면 그렇다면 YA도 하나 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X가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이니까 Y는 무슨 상태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기체 상태의 몰 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합 용액에서 라울은 각각의 부분 증기압이 자,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죠. PA 백설표는. 그거에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 상태 부분 증기압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라울은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가정. 가정은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불가능해요? 가정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우란 얘기인 거지. 어차피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로부터 용액 전체의 증기압 P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바로 PA 더하기 PB 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짜잔. 준이야 맞아? 응, 그렇지.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나왔다면 이걸 보고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등호는 뭘까요? 자, 그러면 뭐라고? 좋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화학을 1도 모르는, 화학을 전혀 모르는 수학자가 누가요? 수학자가 이 식을 보면 뭐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등신이라고요? 뭘 그럼? 자, 수학자가 이 식을 보면 뭐네?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예요. 영식. 같네.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답해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말이에요. 머릿속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수학 시간에도 계속 나와요. 수학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사칙연산이요? 이걸 모르네. 바로 산술 평균이야. 이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평균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산술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배워요, 안 배워요?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저 이거 학부모끼리 저 수식이 산술평균이라는 거 알겠어요? 저게 산술평균인 거 알겠어요? 그 뭐야, 저기 저 영빈아? 진짜로? 왜 이렇게 표정이 떨떠름하지? 준영 알겠어요? 산술평균인 거 알겠어요? 산술평균이 뭐였더라? 자기는 뭐였더라? 종원이야, 종원이. 종원아, 가은이 친구 종원이, 그죠? 맞아, 가은이 친구 종원이, 맞아. 종원, 이 산술평균인 거 알겠어요? 네. 그래, 종원이 알잖아. 근데 영빈이 지금 갸웃갸웃. 알 것 같아요? 준이야, 산술평균 알겠어요? 저희가 질량용 시험에 정의랑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거 산술 평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죠. 근데 이걸 통계 시간에 어떻게 표현해요? 통계 시간에 1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배우잖아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이럴 때 통계 시간에 앞에 1, 2 이런 걸 통계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변량. 영어로는 variable. 자연과학에선 일종의 수집한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는 의미 없는 숫자에 나열이겠지만 만약에 이게 실험을 통해 얻어놓은 실험 측정치라고 해보잔 말이죠. 1이라는 실험 데이터와 2라는 실험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몇 번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5번 한 거야. 5번 해서 실험 데이터를 1 아니면 2를 얻은 거지. 이 1은 뭐 누구의 부피를 측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질량을 측정한 걸지 뭐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실험 5번 동안 1이라는 데이터가 2번 나온 거예요. 실험 5번 동안 2라는 데이터가 3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붙어 있는 5분의 2, 5분의 3은 수학 용어로 뭐예요? 주머니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있어요? 넣어서 빨간 공 뽑을 확률? 2개, 3개! 2개, 3개! 뭐냐고요, 이게? 확률이잖아요, 확률. 산술 평균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 게 산술 평균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잖아요. 그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A와 B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물리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즉 A와 B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물리적 성격을 통계에서는 뭐라고 처리하면 되겠어요? 별량이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XA, XB가 뭐예요? XA, XB가 뭐예요? 몰 분율이죠, 몰 분율. 자, 용액이 있는데 A 2몰, B 3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A 뽑을 확률 5분의 2. 그럼 2몰, 3몰 있을 때 A 몰 분율 5분의 2. 화학의 몰 분율은 수학의 뭐랑 똑같다?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화학자가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걸 수학자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거 same.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을 아까 내가 건너뛰었는데 이상용액이란 이거예요. 성분들의 성격이 산술 평균으로 구현되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상용액의 원래 정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상용액은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이상용액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 누구냐? 저 영빈이는 엄마 아빠 아들이죠. 그럼 엄마의 유전자도 아빠의 유전자도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영빈이의 눈 모양은 엄마의 눈 모양과 아빠의 눈 모양의 산술 평균인가요? 이상하잖아요. 매우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술 평균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확률은 극도로 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섞어놨다고 해서 섞기 전의 성격이 산술 평균으로 나타난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상용액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산술 평균은 뭐가 편해? 뭐가 편해? 딱 보시다시피 뭐가 편해? 산술 평균은 뭐가 편해? 연산이 편하잖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편하잖아. 그래서 이상용액이라는 모델을 만든 거야. 그 이상용액이라는 모델에 산술 평균을 적용해보자라는 가정이 라울의 법칙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라울의 법칙이 왜 이렇게 가정됐느냐? 이렇게 가정하면 산술 평균의 개념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정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진짜 이상용액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안 해줬죠?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아무나 못 가르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걸 들었을 때 진짜 이해가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부분 증기압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부분 증기압과 전체 증기압을 표현했어요. 이때 여기서 하나만 더 등호. 그럼 이때 얘를 또 어떻게 슬쩍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곱하기 XA.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왜? 몰 분율은 확률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 1 빼기 XA를 넣어서 호로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기체 상태 모르 분율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상태의 모르 분율 YA로 쓰기로 했는데 YA 보이죠? 그럼 얘는 개념상 이거죠. 맞나요? 민춘 맞아요? 이때 이 등호의 이름은? 이 등호의 그렇다면 근거는?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내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 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모르면 답을 못 하더라고. 자, 기체 상태 몰 분율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전체 증기압에다가 부분 증기압, 전체 압력을 부분압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이 근거가 뭐냐고? 정답! 달턴의 무슨 법칙? 파셜 프레셔 로, 부분압 법칙입니다. 뭐 학교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질 건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같은 거 볼 때 교수들이 면접에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도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달턴의 부분압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때 우리는 이 각각을 알아요. 그죠?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저기다가 쇽쇽 넣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B 백설표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나누기 PA 백설표 XA 됐죠잉? 맞습니까? 별거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준이야 맞아요? 자 이때 첫 번째 1. 저 YA에서 XA를 한번 빼볼게요. 되게 생뚱맞죠? 근데 빼서 계산해 보면 왜 저런 생뚱맞은 계산을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쩌라는 거냐면 그냥 이거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분수꼴이고 그냥 이거는 보통 뭐 다항식 꼴이니까 그냥 두 개 통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통분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가능한 계산이에요?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불가능해? 이거 통분하는 거? 가능은 하지만 다소 뭐하다? 귀찮다. 그래서 계산을 해놨어 내가. 알겠죠?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놀라웠게도 여기 옛날엔 외웠었는데 요즘은 외우지까지는 못하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버르버르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매우 귀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면 아주 기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분자가 다 인수분해돼요. 자, 그냥 실제로 해보면 저렇게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했을까요? 준이요? 왜 이런 걸 왜 했을까? 신기하긴 한데 왜 굳이 이런 걸 해봤을까요? 가이? 이거 왜 해봤을까요? 봅시다. 자, 얘는 무슨 물리량이에요? 무슨 물리량이? 몰 분율. 자, 몰 분율은 음수 돼요, 안 돼요? 음수 안 되죠. 그럼 얘 부호는 항상 양수네요. 그 다음, 몰 분율은 1보다 클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얘 부호는? 양수죠. 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얘는 언제나 양수겠죠? 왜? 전체 증기압이니까요. 음수 증기압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그냥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 PB 백설표, XA가 뭐가 됐건 간에 이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거와 요거의 뭐가 같다? 부호가 같구나 라는 걸 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부호가 같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라면 자, 여기 보시면 휘발성이란 말이 있는데 휘발성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휘발성은 더 잘 증발하는 걸 휘발이라고 해요? 증발 안 하는 걸 휘발이라고 해요? 잘 증발하는 걸 휘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기름은 너무너무 증발이 잘 돼요 를 얘기하는 상품 이름이 뭐야?
휘발유 알겠어요? 올린 알겠죠? 알겠죠? 말 그대로 휘발유 증발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된다. 그러면 휘발성이란 말은 증발을 더 잘한다 라는 뜻이니까 바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P가 더 크죠. 요 크다 이런 얘기죠. 아, 증발 잘한다는 얘기는 액체로 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기체로 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기체로 잘 존재하니까 기체 상태 증기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기체 상태 증기압이 크다는 얘기가 기체 상태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상태에서 A의 증기압이 더 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 Y,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 Y. 이쪽이 더 크다. 자,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수직상으로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것이 바로 자, 다시 쓰면 더 휘발성 성분은 액체보다 증기에서 몰 분율이 더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 알겠어요? 지금 이 말은 위에 있는 이 결과를 그냥 말로 쓴 거죠. 이해하셨죠?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휘발성 성분이야? A가 휘발성 성분이야. 그러면 휘발성 성분인 A는 액체 상태보다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증가한다. 나와 있는 예를 그냥 말로 그대로 쓴 거야.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증류의 원리입니다. 증류가 가능한 원리가 이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주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청주란 말 들어봤어요? 아, 그건 이게 저기 뭐냐 충청도에 있는 거 청주시 말고요. 여기서 청자는 맑을 청, 주자는 술주, 맑은 술. 일본 말로는 사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주, 일본은 사케라고 하는 건데 빚는 방식이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뭐 일본의 미생물과 우리나라의 미생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맛엔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빚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청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죠? 뭐가 섞여 있는 거죠? 바로 중요한 물과 알코올 이 섞여 있는 게 사실은 술이잖아요. 몇 프로 정도 섞여 있는 거죠? 알코올이 15% 내외, 나머지 물이 85% 정도 섞여 있는 거. 이런 술을 청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청주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왜 그 제사 지내는 거 본 적 있죠? 제사 지낼 때 왜 그 앞에 술 따르잖아요. 술 따를 때 이제 보통 이게 검은색으로 돼 있는 큰 술병으로 이렇게 따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술병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이게 주전자에 따라가지고 이게 따르기도 하고. 그 술을 청주라고 해요. 알겠죠? 소주보다 약간 약해요. 소주보다 약간 약하고 그 곡물의 고소한 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술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데 그럼 얘를 끓여요. 끓여. 그렇죠? 끓여.
끓이면 알코올 증발하나요? 증발하겠죠. 물 증발하나요? 증발하겠죠. 근데 이때 물과 알코올 중 누가 더 휘발성이죠? 알코올이 더 휘발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끓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기 상태에서 알코올이 그리고 물이 예를 들어 끓이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얘가 알코올이 20%, 물이 80%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를 믿지는 말아요. 그냥 여기에 있는 15%보다 더 큰 비율의 알코올 증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둘 중에 누가 휘발성이에요? 알코올이 더 휘발성이죠. 그럼 휘발성 성분은 액체 상태에서보다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증가한다 를 보여주는 증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증기 있죠? 증기. 요 증기만 따로 모아 다시 식히는 거예요. 증기만 따로 모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알코올이 20%, 물이 80%인 액체가 만들어졌겠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를 한번 증류한 기체를 모아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걸 이걸 소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증류하는 기술에 따라 알코올 퍼센트는 20에서 25% 정도로 이렇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만드는 공장의 기술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다시 끓여요. 끓이면 증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때 알코올 퍼센트는 아까에 비해서 또 올라가겠어요? 또 내려가야 되겠어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뭐 30% 정도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얘를 또 따로 모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독한 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알코올 퍼센트가 40%가 넘어간다 하는 술들도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 퍼센트 40% 넘어가는 술. 그런 술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위스키라고 하고 아니면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럼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술들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이 이 계산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바로 증류의 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알겠죠? 짧게 다 쓰셨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쉬운다? 두개 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산술평균 안녕. 여러분들은 산술평균 잘 모르지. 자, 보자. 그 다음. 내가 몇 번까지 썼더라? 내가 제목을 지워버렸네? 내가 2 기체 상태 몰 분율 표현. 네, 두 번째. 자, 기체 상태 몰 분율 표현 두 번째. 이건 뭐냐면 XA와 YA는 서로 엮여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무슨 용액에서 이상 용액에서.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액체 상태 몰 분율 XA가 정해지면 바로 증기 상태 몰 분율도 정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간단한 사칙연산을 통해서 UXA하고 YA의 자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YA는 무식이
무식이 XA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계산을 통해서 YA는 무식이 XA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XA는 무식이 YA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자, 가능한 계산이에요?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수학적인 훈련 과정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죠. 물론 좀 뭐하다? 물론 좀 귀찮다. 알겠죠? 그래서 해보았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더이다. 맞지? YA, PB 백설표, PA 백설표, PBA, Y. 오케이. 저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기에 있는 A하고 B는 내가 이 모델링을 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누구라고 정한 거예요? 임의로 AB라고 쓴 거예요? 임의로 AB라고 쓴 거죠. 임의로 AB라고 쓴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수식에서 A하고 B는 자리를 바꿔도 수식이 정확하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X하고 Y를 바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 A, B의 위치를 바꿔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을 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잘 보세요. B 대신에 A 썼죠? B 대신에 A 썼죠? A 대신에 B 썼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Y 쓰면 되는 거예요. X하고 Y, A, B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면 저렇게 되고요. 알겠죠?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걸 또 왜 했을까요? 자,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전체 증기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PB 백설표 더하기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였죠? 맞나요? 맞죠?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뽀르보르보르보 얘를 여기 넣을 거예요. 맞겠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3 용액 전체 증기압에 대한 모든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P는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XA였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뭘 넣는다고요? 얘를 넣는다고 했죠. 그럼 얘를 또 오르륵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가 막히게 이런 꼴이 나옵니다. 좀 귀찮긴 한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나는 다 해봤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델링 하기 전에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요? 등원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모델링 하기 전에 등원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등원 조건에서는 자, 순물질의 증기압 등원 조건에서는 일정해요, 변해요? 상수죠. 오! 그럼 이것도 뭐겠어요? 이것도 뭐겠어요? 상수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라. 어떤 상수에 변수가 곱해지고 다시 상수가 더해졌어.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상용액에서는 전체 증기압이 액체 상태의 몰 분율에 대해선 1차 함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이쪽은 요거 뭐예요? 상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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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수죠. 근데 변수가 어디에만 있어요? 분모에만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무슨 함수라고 배웠을까요? 유리함수? 혹은 뭐 분수함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용에게 등원 조건에서의 전체 증기압은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 몰 분율에 대해서는 1차 함수로, 그 다음에 증기 상태 몰 분율에 대해서는 그 유리함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함수니까 뭘 그려볼 수 있다? 그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여기 지운다. 자, 이쪽은 묘하게도 y축이 두 개인 그래프로 관습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y축이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은 뭐로 정하냐면 두 물질 A하고 B 중 아무거나 하나를 정합니다. 그럼 A, B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A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x축은 A의 몰 분율, 요거를 x축으로 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몰 분율은 어디서 어디까지만 나타날 수 있어요? 몰 분율은 0에서 1까지만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A가 있는데 A의 몰 분율이 0이래요. 그럼 사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순전히 B만 있는 거예요. 그죠? A, B 섞였는데 A의 몰 분율이 1이래요. 그럼 순전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순전히 A만 있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P 이퀄 fxa예요. 자, fxa는 무슨 함수라고요? 1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함수값 얼마일까요? 바로 이거겠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함수에다가 a의 몰분율 0 넣어봐요.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PB 백설표죠? 백설표. 그 다음 이거 이 그래프 이 함수값은 뭐예요? PA 백설표겠죠. 자, 바로 A 몰분율이 1일 때, 그럼 이 자리에다가 A 몰분율이 1 넣어봐. 1 넣으면 슉슉 없어지고. 예. 영빈아 맞아요? 네. 맞아요. 좋아. 종원아 맞아요? 네. 그렇지. 준영 오케이? 네. 그렇지. 좋아. 가은이? 괜찮아요? 가은이 맞죠? 가희 맞죠? 가희라고 저기 연예인 있지 않아요? 그렇구나. 가희가 지금 졸린 것 같아요. 가희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직선인가요? 직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뭘 그리라고요? 유리함수인 G함수도 그리라고요. 그럼 유리함수, G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유리함수니까 직선이겠어요? 곡선이겠어요? 무조건 곡선이겠지. 알겠죠? 곡선이겠지. 그럼 여기서 그 유리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아래쪽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지금의 경우 PA 백설표, PB 백설표 어디를 더 크게 그려놨어요? 이쪽을 더 크게 그려놨죠? 이 말은 A가 더 뭐하다? 휘발성이다. 1.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 바로 뭐다? F 함수가 G 함수보다 무조건 더 큽니다. 이상용액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림이 이상용액인데 위쪽에 곡선이고 아래쪽 직선이다. 틀린 그림입니다.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 대한 이런 식의 몰 분율과 증기압 그래프인데 이상용액이라고 하면 반드시 위쪽이 뭐다? 반드시 위가 직선이고 아래쪽이 곡선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둘을 빼서 대소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뭐 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져야 되는 거 무조건 직선함수 함수값이 무조건 더 큽니다. 두 번째, 저기에 있는 GYA 함수는 YA 함수는 무조건 PB 백설표보다 큽니다. 무조건 PB 백설표보다 큽니다. 뭔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요렇게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용의 계산. 이상용의 계산? 그렇다면 어디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용액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용액은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기 상태 몰 분율에 따른 용액의 증기압이 PB 백설표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 용액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P, XA, YA. XA는 뭐죠? XA가 뭐예요? 액체 상태 몰 분율. Y는요? 증기 상태 몰 분율. P는 전체 증기압. 은 서로 종속쪽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요렇게 어떤 증기압 상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증기압을 사실은 인위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외부에서 힘을 줘서 줘가지고 이 외부 증기압을 뭐 1기압, 2기압 내가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바로 그때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부의 증기압을 확 정해버리면 외부 증기압과 기체 상태의 몰 분율도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값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정해지는 게 바로 이 값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건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A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함수 관계에 따라 전체 증기의 다른 값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증기 상태 몰 분율도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자유도가 3이 아니라 자유도가 1인 거예요.
즉, 이 세 개의 변수는 자유도가 1입니다. 즉,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결정돼야 돼요. 뭔가 알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뭐 이게 또 발견이 되네요. 요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 둘 중에 누가 증기압이 더 크죠? 누가 더 휘발성이죠? A가 더 휘발성이죠. 그랬더니 A가 더 휘발성이죠. 그랬더니 특정 증기압에서 액체 상태 몰분율과 증기 상태 몰분율 당연히 어디가 커요? 이쪽이 더 크죠. 무슨 말 알겠죠? 아까 얘기했던 수학적 원리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분별 증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알겠죠? 요걸 알아야 분별 증류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끝다세요.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 이한이, 재빈, 떼옹, 민찬, 태화. 아, 그래요. 이한이, 재빈, 떼옹, 민찬, 태화.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